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해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영인의 수사한 공시 진행의 황희서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시 분석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기업의 공시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수사한 공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한 공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1973년 7월 설립돼서 19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1967년 PVC 및 고무 발포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국산화했고 1973년 수출 업체가 된 이후 인도네시아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발포제 부문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는 감광액, 반사 방지막, SOC, 연마제 등으로 전자소재 첨단화와 집적화에 기여하는 화학공정 재료가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국내 전자재료 부문 49.1%, 국내 발포제 부문 7.5%, 해외 전자재료 41.2%, 해외 발포제 부분 2.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1,612억 원, 영업이익 1,318억 원, 당기순이익 1,0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3.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7% 증가했습니다. 네, 이상 동진세미캠 기업계획 한번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11월 8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입니다. 동진세미캠 3분기 매출액은요 3,77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5.1%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6.2%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623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28.2%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9.3%가 증가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37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41.7%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연간 누계치를 보면 지금 1조 839억 원의 3분기 매출 총 누계 전체 매출 증감률은 3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81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2.3%가 증가됐고 당기순이익은 1,29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4.1% 증가됐습니다.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상승 기조 유지하면 물론 전년 동기 대비 꾸준한 실적의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진세미캠 말씀해 주신 대로 3분기 깜짝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도체 섹터는 사실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비되는 호실적인데요. 대표님, 4분기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 섹터 하에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이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 동진세미캠의 입장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3분기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좀 기록하게 된 배경, 지금 일본이 독점화한 이 핵심 소재 부분의 어떤 매출 비중이 3분기에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즉 국산화에 성공되는 이 국산화 관점에서의 어떤 수요, 이 공급량이 좀 꾸준하게 좀 증가된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세미캠의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는 반도체형 이 감광액이라고 불리는 소재 공급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출 파일을 좀 우리가 고려했을 때 대체적인 어떤 반도체 양산 품목 하에서 특히 디램 가격 어떤 가격 인하 요건으로 수익성은 좀 훼손되었던 반도체 이 제조사에 비해서 소재사의 어떤 이 수익성은 어떤 감소되었다. 자, 이 부분보다는 어떤 증가 추이를 좀 보는 것이 맞다. 수요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디램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분기 내지 4분기 실적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이 핵심 소재, 특수 소재 어떤 공급 역량을 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관점에서 동진 세미캠의 실적 고전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탄탄한 4분기 실적 전망에는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진세미캠이 현재 삼성물산과 또 미국의 합작사를 출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설립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동진세미캠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지난 9월 15일자 공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발표했는데 동진 USA INC 법인의 전체 681억 원의 출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회사 자기 자본의 12.1%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취득 후 소유 주식수 및 지분율은 전체 100% 49,200주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의 방법은 현금 취득입니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현금 취득이고요. 취득의 목적은 미주 지역 전자재료 공장 설립 그리고 투자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681억 원의 자금을 미국 법인의 설립 자금으로 좀 사용을 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물산과 미국의 마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와 3자 간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어떤 소재 공급을 위한 사업의 자금으로 좀 활용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좀 미국 텍사스의 1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공장이 테일러 지역에 이 공장 설립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미국 내 공급 다변화 즉 파운드리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선행된 어떤 투자 조건들이 수립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 언론을 통해 좀 밝혀진 바는 삼성물산이 유통과 공급을 좀 맡게 된다. 삼성물산의 어떤 롤은 유통과 공급을 좀 맡게 되고요. 동진세미캠은 생산을 전담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마틴 MMLP죠. 이 마틴 미드스트림 파트너스의 역할은 원료 독점 부분 그리고 육상 운송의 일부를 좀 담당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전체 3사 간의 어떤 이 롤은 좀 다르지만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는 생산 전담을 통해서 향후에 미국 시장의 어떤 캐파 증설에도 굉장히 좀 주요한 어떤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은 말씀해 주신 대로 생산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3자 합작 투자를 계기로 동진세미캠이 이번에 미국에 좀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도 한 발 내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19년이죠. 일본의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내 개발을 또 처음 시작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무려 3년 만에 우리 국내 상용화에 지금 한 걸음 다가섰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기보고서 내용 잠깐 사업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회사 사업의 내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회사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재료와 대체 에너지 재료 발포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하단 내용을 보면 1967년도에 최초 설립된 이후에 PVC 그리고 고무 발포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국산화했는데 이후 사업 과정에서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재료의 감광액 그리고 반사 방지막 SOC, 연마제 그리고 기타 등의 어떤 전자 소재 첨단화 집적하에 기여하는 화학 공정 재료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된 이 핵심 소재들이 대부분 일본이 전 세계 시장 90%를 좀 장악하고 있는 핵심 소재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국산화를 선도한 것이 바로 동진세미캠이고요. 자, 이 이후에 회사는 전자 재료 분야에 이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연구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집중 투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즉 반도체 소재 핵심 소재의 어떤 공급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소재 공급 이슈 두 가지 소재의 어떤 적용군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포토 레지스트는 지금 반도체 내에서 이제 공급되고 있는 반도체 미세 회로를 그리기 위한 웨이퍼에 뿌려지는 감광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인데 이게 전량 일본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였지만
동진 세미캠이 국산화를 좀 이뤄내면서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경쟁업체들이 JSR, 시네츠화학, 도쿄 오카공업, 스미토모 화학 등이 일본사들의 어떤 전체 매출 파이의 90%를 좀 장악했던 이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온 것이 바로 동진 세미캠인데, 지금 포토레지스트의 어떤 이 국산화 성공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는 향후 미주 시장의 파운드리 공급이 오히려 다변화될 때 캐파 증설 관점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다. 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회사 3D 낸드 플래시에 쓰이는 KRF라고 불립니다. 이 품목 이름인데 KRF 포토레지스트를 주력으로 좀 생산하면서 당분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아성은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오히려 2023년도 미국의 제2공장,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공장인 테일러 지역의 제2공장 설립이 좀 완공된 이후, 즉 2024년도부터 본격적인 어떤 이 감강액의 이 공급 효과는 실적 호조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점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동진 세미캠 반도체 소재나 2차 전지에 있어서 이 주요 기술 국산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망이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미주 시장 파운드리에서 추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대응이랑 투자 전략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0.3% 좀 하락한 32,800원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 최근 3분기 호실적 기록 이후에 4분기 실적 기조 효과는 유지가 될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오히려 3사간 미국의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어떤 기저 효과는 2023년도 상반기, 그리고 2024년도에 미국 테일러 지역의 삼성전자 제2공장, 파운드리 공장의 어떤 이 준공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공급 효과에 따른 선제적 대응, 그리고 투자가 선행되고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견고한 3분기 실적 기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요에 대한 어떤 이슈는 부각이 되고 있지만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의 영향은 그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전망을 해봤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29,000원에서 31,500원, 29,000원에서 31,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나 2024년에 삼성전자가 제2공장을 준공할 예정인데요. 그때 영향이 지금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1,500원, 포트 비중은 10%, 그리고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CGV인데요. CJ-CGV는 1999년 3월 CJ 엔터테인먼트와 호주의 빌리지 시네마 두 개사의 합작법인인 CJ 빌리지로 설립됐고 2004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 최초로 보급, 단일관 위주 상영 문화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선진화하며 전 세계 7개국 596개 사이트 4,257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광고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광고 사업 부문을 분할 흡수 병합한 바 있습니다. 영화 상영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크린 X, 4DX 및 골드 클래스, 시네드 셰프, 템포 시네마 등 프리미엄 상영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363억 원, 영업손실 2,411억 원, 당기순 손실 3,4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은 37.9% 감소했으며 당기순 손실은 54.6% 감소했습니다. CJ-CGV 측은 컨텐츠 공급 및 일부 회복과 중국 등 코로나 회복 국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상승했고 상영관 운영 효율화 등의 손익구조 개선 효과로 적자폭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 CJ-CGV 기업 개요 한번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실적 공시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4,050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27.2%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요 149.9포인트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771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383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48.05포인트 손실액을 감소시켰고 전년 동기 대비 69포인트의 손실이 감소됐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하단 내용을 보면 회사 관련된 상기 IR 자료에 대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IR 자료실 2022년 3분기 실적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좀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발표 기준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자, 이 숫자의 유형만 보면은 어느 사업 부분에 매출 호조가 있었고 어느 사업 부분에 적자폭이 축소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단 3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나온 잠정 실적치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제공되는 이 IR 자료실, 즉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3분기 실적 기조 관련된 자료를 열람해 보면 각 사업 부문별의 어떤 실적 개선 효과 또는 사업 부문 어떤 손익 감소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조사해 봤는데 전체 지금 이 3분기 기조 하에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턴 어라운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준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 영업이익 전체 기조에서는 63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3분기 즉 분기 단위 기준에서는 턴 어라운드에 성공은 했지만 연간 기준에서는 손실 기조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즉 4분기 회복세 관건에 따라서 연간 실적의 턴 어라운드 여부가 굉장히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흥행 대작의 상반기 어떤 개봉 효과에 따른 어떤 흥행 대작으로 인해서 영화 관람객 수의 어떤 급증. 자, 이 효과가 실적 견인을 했고요. 이 실적 3분기 턴 어라운드를 견인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주요 이 해외 법인인 베트남에서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55%가 좀 상승해 주면서 455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매출 집계표에서도 5,360%가 좀 증가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좀 톡톡히 좀 있었다. 그런데 관건은 중국과 터키죠. 중국과 터키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 중국의 경우에 코로나19 봉쇄 정치의 어떤 완화가 아니라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의 어떤 시행으로 인해서 적자를 좀 지속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매출액 516억 원, 영업손실 196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업황의 어떤 피해는 중국 시장에서는 좀 작용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해봤고요. 터키죠. 지금 국가명을 좀 바뀌어서 튀르키예라고 좀 불리는데 매출 200억 그리고 영업손실 67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한 만큼 두 시장의 영업 회복력이 좀 관건이 아닌가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CJ, CGV를 포함해서 영화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적자가 좀 많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건이 좀 괜찮아지면서 해외 매출이 특히 증가한 모습인데요. CJ, CGV 측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성장 지속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3분기에 턴 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연간 누계치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있어요. 네. 4월 셋째 주에 전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좀 해제가 좀 되면서 기대감을 좀 모으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 실적 반영이 6월 한 달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반기 실적의 영업 적자폭을 좀 대폭 낮추는 데 성공을 했지만 턴 어라운드에는 좀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는 확연한 실적 기조였죠. 지금 77억 원입니다. 77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부분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지만 지금 4분기 기조의 효과에서는 연말 특수라는 어떤 관점에서 오히려 이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데 누계 기준에 633억 원의 적자를 다 만회하기에는 그래도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올해 어떤 역할 부분에서는 4분기 실적 기준은 이어지겠지만 연간 실적의 턴 어라운드는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 상반기에 보다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4분기에 연말 특수가 또 있기 때문에 또
특자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2023년도 상반기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지난 7월에는요, 영구 전환사채 청약 공모에도 좀 나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았던 이 재무 건전성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일부 했습니다. 하지만 또 표면적인 재무 상황만 개선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일각에서는 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었죠. 회사 3자 배정 유상증자의 1,500억 원의 자금 조달에는 성공한 바 있었는데 4천억 원 규모의 이 내용이죠. 지금 7월 20일자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제35회차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체 4천억 원의 모집에 청약 수는 311억, 청약률이 7.78%에 좀 불과했어요. 리오프닝 회복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 실적 회복에 실적 회복이 좀 빠르게 선행되지는 않다. 좀 실적의 회복세가 좀 매우 더딘 그런 상황에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전체 4천억 원 조달에 311억 원의 청약률 성공한 이후에 대표 주관 회사와 인수회사가 모두 안분 배분해서 총액 인수를 좀 했지만, 이 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상 2022년도 하반기에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감들로 작용했었죠. 그런데 3분기에 턴어라운드 성공했고요. 4분기 기조효과가 좀 유지된다면, 저는 지금 확보된 자금, 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피해주로 부각됐던 영화 산업 자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의 실적 기조,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의 실적 회복세는 좀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기 때문에, 일단 선행돼서 이 부채 부담을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과 오버행 이슈는 차후의 문제다. 지금 사실 급한 불을 껐다. 이 관점보다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의 업황 피해에 따른 재무 구조는 훼손된 것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2023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는 이 탄탄한 현금 회복세로 인해서 CJ, CGV 실적 선방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전망을 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적 회복세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4분기에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요. 또 호실적이 지속될지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 티켓값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면서 일부 일각에서는 이제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앞으로 전망이랑 주가 전망 추이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티켓값이 좀 올라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영화를 좀 덜 보게 되고 4분기에 그래서 실적 회복이 좀 둔화되는 것 아닌가, 3분기에도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상외로 지금 극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티켓값이 오른다고 해서 영화 산업 부분에 대한 피해로 좀 작용된다. 이게 사실 반기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것은 맞지만, 3분기 기조 실적 하에서는 그래도 흥행 대작의 성공,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활동 영역이 좀 더 강화된 현재 시점 하에서는 4분기 연말 특수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실적의 호조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0.3% 하락한 15,100원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3만원대 형성됐던 주가, 그리고 26,000원대 탄탄하게 좀 지지 구간 형성되었던 최근에 2만원 기준까지 모두 다 이탈된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적 회복이 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실적 회복세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전망 추이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13,500원에서 15,000원 구간, 13,500원에서 15,000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3분기 실적 기조 효과보다는 4분기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즉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까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특수의 실적 호조가 조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까지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5,000원, 포트 비중은 10%, 그리고 분할 매수 의견까지 두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동진 세미캠과 CJ CGV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사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에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 언제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